사진 보정을 위한 포토샵 기초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택에 관련된 그 도구들 위주로 강의를 했는데요. 이 선택에 관련된 도구들은 작업을 진행하면서 필요할 때 어떤 도구가 효과적인지 그때그때 한번 설명해 드리는 방향으로 추가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미지에서 불필요한 요소를 지우는 방법, 즉 많이 사용하는 도구가 여기에 보게 되면 패치 도구라고 하는, 꾹 눌러보면 패치 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패치 도구하고 그 다음에 복제 도장 도구,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사용법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보다는 다른 이미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오래전에 이제 사진을 처음 시작할 때쯤 찍은 사진인데요. 카메라를 하도 청소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잡티 같은 것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게 카메라 내부에 끼는 먼지들이 응어리져 있는 그런 현상인데요. 이렇게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이런 잡티들이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잡티들을 깨끗하게 지우는 방법, 원래는 카메라를 잘 2년에 최소한 2년에 한 번,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1년에 한 번 정도 그 먼지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AS 센터를 가시면 먼지 제거를 해주시는데 DSLR 즉 렌즈 교환 방식의 카메라들이 렌즈를 교환하다 보면 그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DSLR 렌즈 교환 방식을 사용하시는 그 사용자분들은 최소한 2년에 한 번, 많이 하시는 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를 AS 센터를 통해서 먼지 제거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패치 도구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를 불필요한 이미지를 지우는 작업인데, 이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우는 부분. 자, 작업하는 방식은 지우려는 이미지를 드래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통해서 선택을 합니다. 이게 지운다라고 하는 개념보다 다른 유사한 픽셀을 그 지우려고 하는 이미지 위에 덧댄다라고 하는 개념이면 더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지우려는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요 가이드라인을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유사 색상, 유사 명도 단계에 있는 그 픽셀 부분으로 이동해 주시면,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이동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그 위치에 덮어 쓰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유사한 이미지 영역 부분으로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됩니다. 영역을 클릭 드래그 하는 겁니다. 마우스를 띄게 되면 해당 부분의 이미지가 부드럽게 겹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역을 불필요한 요소들을 지우는 방법입니다. 자, 가이드라인이니까 가이드라인 해제는 어제 말씀드렸죠. 단축 버튼이 컨트롤 D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이 복제 도장 도구인데, 복제 도장 도구는 먼저 지우려고 하는 위치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영역의 이미지를 Alt 버튼을 누르고, Alt 버튼 누르게 되면 마우스 포인트가 이렇게 그 관역처럼 바뀝니다. 그 상태에서 대체할 만한 이미지 부분을 Al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 띄고 이렇게 지정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그 다음에 Alt를 띄게 되면 지금 복제 도장 도구에 이미지가 이제 복사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우려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갖다 대면 지금 이렇게 가려진다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아직 안 가려졌고, 지우는 방법은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오른쪽에 십자가 모양의 타겟이 보이죠. 그 위치가 지금
이쪽에 지우려고 하는 부분에 복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다른 이미지도 한번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지워봅니다. 클릭 드래그.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미지도 다시 한번 Alt 버튼 눌러서 이쪽에 유사한 이미지를 클릭하고 클릭 드래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위치를 볼까요? 자, 이쪽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자, 요만큼의 이미지를 Alt 버튼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지우려고 하는 위치로 와서 클릭 드래그. 그 복제 도장 도구는 Alt 버튼을 통해서 수시로 그 정확한 복사하려고 하는 픽셀 부분을 선택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은 복제 도장의 크기 또는 브러쉬 크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크기는 조정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다양한 도장의 크기처럼 이 복제 도장 도구도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하는 위치는 상단에 옵션 바에 보게 되면 여기 부분에 숫자 지금 현재 80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 누르게 되면 크기 맨 위에 쪽에 있는 요 삼각 발을 좌우로 이동해서 크기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조정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를 클릭하지 않고 단축 버튼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키보드 엔터 버튼 위쪽에 보면 대괄호하고 대괄호 열기 닫기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열기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점차 도장의 크기가 작아지고,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닫기 대괄호 닫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누를 때마다 점차적으로 도장의 크기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도장의 크기를 적당한 사이즈로, 즉 이미지를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사이즈로 조그맣게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더 정확하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이미지 여기에 있는 점을 지우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부분은 Alt 버튼 누르고 클릭, 그 다음에 띄고요. 다 띈 다음에 해당 위치로 마우스를 이동해서 클릭 드래그. 자, 이 부분도 클릭 드래그. 자,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지워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패치 도구와 복제 도장 도구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게 좋으냐? 그것은 패치 도구일 경우에는 이러한 패턴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떠한 라인, 그 다음에 경계선 부분, 이런 부분은 패치를 사용하는 것보다 도장 도구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샘플 사진을 하나 다시 불러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거 예전에 하이 버전에서, 포토샵 하이 버전에는 샘플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 샘플 이미지에 들어있는 그 하나의 파일입니다. 요즘에는 샘플 이미지가 지원이 안 되죠. 그래서 요즘에 쓸만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을 통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요. 여기에서 이 브러쉬를 한번 지워 볼게요. 지워보는 방법은 패치 도구와 그 다음에 도장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자, 도장 도구, 패치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패치는 지우려고 하는 브러쉬 부분, 지우려고 하는 부분을 드래그를 해서 이 위치에 대체할 만한 다른 이미지 부분으로 클릭 드래그 해가지고 그 부분을 마우스를 이동한 다음에 마우스를 떼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라인이 형성되거나 패턴이 형성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어울리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패턴이나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이미지에는 패치 도구보다는 도장 툴이 더 유리합니다. 자, 컨트롤 Z를 눌러서 전 단계로 돌아가 봅니다. 자, 가이드라인 해제, 컨트롤 D죠. 자, 확대해서 도장 툴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도장 툴 이용해서, 자, 해당 어떤 위치를, 그러니까 여기에 브러쉬가 없다면 어떠한 이 픽셀이 이 위치로 대치되어야 될까 생각해 보면 요 라인이겠죠. 자, Alt 버튼을 누르고
클릭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복사하고자 하는 지우고자 하는 이미지 위에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갖다 대보면 라인이 쭉 이어지게 되는 그 순간을 미리 보기로 볼 수가 있죠.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이렇게 살짝 밀어줍니다. 자, 지금 이만큼 부분을 여기다가 복사했는데 지금 그 간격을 그대로 유지해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복사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라인이 어긋나는 현상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진은 원근감 때문에 아래쪽이 더 넓고 위쪽이 더 좁죠. 그래서 각도가 다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 조금씩 이미지를 복사한다는 개념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확대, 이미지 부분 확대해서 위쪽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자, Alt 버튼 누르고 클릭, 그 다음에 위치를 찾아주고 드래그, 클릭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의 흔적이 남는 건 나중에 추가적으로 복원해 주시면 되고 먼저 큰 것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을 복사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크기 때문에 여기 가로지르는 이 라인까지 복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장 툴을 좀 작게 하겠습니다. 도장 툴 크기를 조절하는 거는 대가로라고 했습니다. 대가로를 열기 버튼을 하나, 둘, 셋, 넷 정도. 이 정도면 크기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쪽 부위를 자 클릭해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지우려고 하는 위치로 와서 클릭 드래그 이렇게 문질러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클릭 드래그. 지금은 계속 해도 상관없는 이유는 요 라인을 계속 유지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번 클릭해서 그대로 쭉 밀고 나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복사가 다시 되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를 띄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클릭 드래그 아니면 이미지를 다시 지정을 해주고 Alt 버튼 누르고 지정을 해주고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이미지를 조금씩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하단부 요 라인을 또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다시 Alt 버튼 누르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점이 있죠. 이런 특이한 점은 복사를 하게 되면 패턴이 생겨버립니다. 점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누르고 위치를 찾은 다음에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패턴화 되죠.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되면 나중에 귀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리 지워주고 이렇게 특정적인 포인트들은 지워주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전 단계로 돌아가려면 우측에 보면 작업 내역이라는 보조창이 있습니다. 이 작업 내역은 지금까지 내가 한 작업을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내가 그 전 단계 이렇게 클릭해서 내가 돌아가고자 하는 단계로 되돌려 가면 됩니다. 작업 내역은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기에는 29개까지밖에 작업 내역이 기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29개 단계 작업 내역이 되게 29개가 많은 것 같지만 몇 번 작업하다 보면 29개가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 찾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수시로 저장하면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포인트 이렇게 얼룩진 점이 생긴 부분을 지우기 위해서 Alt 버튼 누르고 자, 이미지 하단 부분을 클릭하고 여기 부분을 먼저 덮어줍니다. 지워버립니다. 자, 클릭 드래그. 그래서 지웠죠.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Alt를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자, 라인을 찾아주고 클릭 드래그. 또 마우스를 떴다가 클릭 드래그. 한 번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눠서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 라인 찾아주면 되겠죠. 이 부분을 클릭 Alt 버튼 누르고 지정해 주는 걸로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키보드를 띄고 마우스도 띄고 이동한 다음 클릭 드래그. 그래서 클릭 드래그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지워줍니다. 자, 그러면
요게 가운데 지금 먼저 한 이유는 이 라인부터 찾아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요 안쪽에 있는 브러쉬의 그 잔상들은 안쪽에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지워주면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만들어 줄 수가 있죠. 물론 확대해 보면 좀 어설픈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안쪽 부분을 조금씩 메워주면 거의 못 알아볼 정도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도장 툴에 대해서 가장 잘 쓴다라고 하는 사람은 최종적인 이미지를 봤을 때 얼룩이 안 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안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살짝씩 지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Alt 버튼으로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또 다시 지정해주고 드래그. 또 다시 지정해서 드래그. 또 다시 지정해서 드래그. 또 다시 지정해서 드래그. 또 다시 지정해서 드래그. 자, 줄여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복제 도장을 이용해서 브러쉬를 지웠습니다. 원래 이미지는 이러한 이미지인데 복제 도장을 통해서 이렇게 지우게 되는 겁니다. 약간 얼룩지는 건 나중에 더 예민하신 분들은 이런 부분을 다 깨끗하게 지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러한 이미지, 즉 굉장히 많은 그 점들이 많잖아요. 먼지 낀 것들이 우측 상단에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이미지인데 이걸 언제 지우냐라고 하지만 결국은 다 지웁니다. 한번 이걸 지운 거를 한번 열어볼까요? 자, 지운 이미지는 이 이미지가 최종적으로 정리한 사진입니다. 깨끗하게 잘 지워졌죠. 잡티가 많아서 잘못 찍었다고 해서 망가졌다고 해서 버리지 마시고요. 잘 깨끗하게 정리하시다 보면 좋은 사진도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천천히 지우시면 됩니다. 이거를 다 지우는 것도 있지만 사진을 찍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또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사진 같은 경우 우측 하단에 보면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저분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찍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냥 놔두기보다는 한번 지우는데 최종적으로 지운 사진은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우기 전과 지운 후에 사진을 보게 되면 깨끗하게 지워져 있죠. 어떻게 이걸 다 지우냐라고 하시는데 지우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내심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우려고 하는 큰 이미지를 지우기보다는 작은 이미지부터 지워서 점차적으로 넓혀가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큰 이미지는 지우기가 처음부터는 너무 어렵고요. 작은 이미지부터 하나씩 지우는데 패치 툴을 이 정도는 그 패턴화가 되어 있지 않은 모래사장이기 때문에 패치 툴을 이용해서 한번 몇 번만 해보겠습니다. 자, 패치 툴 이용해서 이렇게 패치 툴 이용해서 드래그, 그 다음에 이동해서 이렇게 놓고요. 또 패치 툴 이용해서 이렇게 지우고, 또 패치 툴 이용해서 지우고. 잘 안 되시면 확대해서 보시면 더 선택하기가 편하시겠죠. 확대해서 이렇게 조그만 잡티도 패치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우고, 패치 툴을 이용해서 지우고 해서 이렇게 영역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역을 많이 패치 툴을 이용해서 작은 이미지부터 지우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큰 이미지로 접근해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큰 이미지로 갈 때는 도장 툴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도장 툴은 아까 크기 조절해서 많이 사용했죠. 크기 조절을 사용을 했는데 무조건 도장의 크기가 작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작게 쓰시게 되면 자칫하면 얼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도장 툴은 적당한 크기를
대괄호 열고 닫기를 통해서 크기를 조정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또 Alt 버튼 누르고 클릭 드래그, Alt 버튼 누르고 클릭 드래그, Alt 버튼 누르고 클릭 드래그. 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이미지부터, 지우기가 편한 이미지부터 지우시면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급하게 작업이 되는 건 없습니다. 천천히 하나 둘씩 차근차근 지우게 되면 놀라운 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천천히 작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치 툴과 도장 툴 두 가지 사용법. 패치 툴은 넓은 면적, 그 다음에 부드럽게 배경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사용하기가 편하고, 그 다음에 도장 툴은 패턴화 되어 있거나 라인이 되어 있는 부분, 경계선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도장 툴로 쓰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많이 쓰는 것이 닷지와 번, 스펀지 도구인데, 다른 여타 뭐 그라데이션 도구라든가 그다음에 흐림 효과, 선명 효과 이런 것들도 조금씩 쓰긴 씁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보정할 때, 다른 사진들을 보정을 할 때 그럴 때 조금씩만 설명해 드리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니까 중요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닷지 도구와 번 도구는 특정 픽셀 부분을 점점점 밝게 하거나 점점점 어둡게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를 한번 확대해 볼게요. 확대하고 닷지하고 번, 스폰지 도구도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를 보게 되면 아까 우리 도장 툴을 크기 조절할 때 키보드에서 대괄호 열고 닫기 버튼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절했는데, 이 닷지, 번, 스폰지 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기를 대괄호 닫기 버튼을 계속 누르면 점차적으로 커지고, 열기 부분을 누르게 되면 점차적으로 작아지게 되죠. 이 범위를 얘기하는 건데, 자, 번 도구로 한번, 닷지 도구로 한번 클릭해서 한번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밝아지죠. 자, 이렇게 밝아집니다. 클릭 드래그 하면 밝아집니다. 자, 번 도구, 이번에는 번 도구. 자, 크기를 키우고요. 클릭 드래그, 점차적으로 진해지죠. 이러한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의 이미지를 조금 더 어둡게 하고 싶다 할 때는 이 도구의 크기를 먼저 사이즈를 조정하신 다음에 해당 부분을 어둡게 하거나, 아니면 닷지 도구를 이용해서 해당 부분을 밝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살짝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초창기 상단의 옵션 바에 보게 되면 노출값이 이제 그 50%로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씩 변화 주기 위해서 한 10에서 15% 정도로 낮춰가지고 여러 번 문지름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를 줍니다. 그래야 색이 또는 농도가 어느 정도 변화를 일으키는지 볼 수가 있거든요. 50% 정도로 조절해서 사용하게 되면 너무 큰 변화를 한꺼번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변화하는 그 과정을 농도를 정확하게 제가 사용자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씩만 변화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노출값, 이 농도라고 보셔도 되고요. 노출값을 10에서 15% 정도로 조절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닷지나 번 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한 15% 정도로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클릭 드래그해서 점차적으로 어둡게 한다라는 겁니다. 크기는 마음대로 조절하시면 되죠. 크게 한꺼번에 어둡게 하고 싶다, 넓은 부분을 어둡게 하고 싶다 그럴 땐 크게 사용하시고, 작은 부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작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 정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구에서는 요 영역 만드는 선택 도구와 그다음에 불필요한 이미지를 지우는 패치 도구, 그리고 복제 도장 도구, 이 정도만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농도를 약간씩 어둡게 하고 밝게 하는 닷지 버언 도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폰지 도구는 마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폰지 도구도 대괄호 열고 닫기를 통해서 사이즈를 조정하신 다음에 상단에 옵션 바에 보게 되면 채도 감소와 채도 증가가 있습니다. 즉 이 스폰지 도구는 채도를 감소시키는 것, 즉 무채색 계열로 이동시켜 준다라는 거죠. 점차적으로 회색화되고 있죠. 회색처럼 바뀌게 되는 거고, 또 채도를 채도 증가를 선택하게 되면 클릭 들어가게 하면 채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 스펀지 도구도 이 흐림이라는 이 농도를 조금씩만 한 15% 정도만 설정을 해 놓으시고 사용하시면 미세한 변화를 느끼시면서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농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빠른 시간 내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전체적인 사진을 보정하는 거는 조금씩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정확한 이미지를 얻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틀에 걸쳐서 간단하게 필요한 도구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도구는 기본적으로 다 쓰십니다. 다른 거는 그렇게 사진 보정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은 도구니까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